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무마 의혹에 대해 윤리위가 어젯밤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고 다음 달 7일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불러 성접대 의혹 제보자에게 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는지,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입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오신 거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를 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떤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고 다음 달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일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간 김철근 실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저는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아니니까요. 윤리위가 끝날 때까지 당대표실에서 기다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대표는 윤리위 참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고 이양희 위원장은 절차상 순서가 있다며 이 대표의 참석을 거절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징계를 할지 말지도 소명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2주가량 미뤄지면서 그동안 당 내외의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데 가파른 물가 상승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선 9.7% 오른 수치인데 벌써 석 달째 9%대 상승률입니다. 전달 대비로도 올해 1월부터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석유 제품 등이 포함된 공산품과 전력과 가스 수도 그리고 서비스 등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부문이 16.7%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공산품도 14.8% 올랐습니다. 경유값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는 등 석탄과 석유 제품이 82.6%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가 34.8%, 닭고기가 26.8% 오르는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농수산품 지수도 1.3%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앞서 움직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건 소비자 물가 역시 당분간 높게 이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고유가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높아진 국제 식량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00건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례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원숭이 두창을 두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That I have decided to 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to assess
whether this outbreak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 WHO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어제 날짜 기준 전 세계적으로 3,100여 건에 달합니다. 질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풍토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동안 원숭이 두창을 풍토병 지역과 유럽, 중동 등 비풍토병 지역으로 나눠 집계했는데 그 구분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인된 나라는 모두 52개인데 가나를 제외하면 모두 비풍토병 국가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영국은 원숭이 두창 위험 집단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5.9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데다가 현지 가옥들이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내부가 들여다보일 만큼 흙으로 만든 집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무너진 잔해물 사이에서는 인명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시 24분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잠든 시간인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한 데다 진원의 깊이도 10km에 불과해 인근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위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파크티카주 탈레반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000명 넘게 숨졌다고 밝혔고 무슬림 재난관리부도 중간 집계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는 61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호 작업이 진행되곤 있지만 피해 지역의 병원과 의약품 등이 부족해 시신과 부상자들이 거리에 방치된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지 탈레반 정부는 국제사회와 구호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엔과 세계식량기구 등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많고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상암문화광장에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오연아 캐스터, 비가 언제부터 내리나요? 네, 오늘은 전국에 동시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처럼 튼튼한 우산 챙기는 걸 추천드릴 텐데요. 현재 서울은 하늘이 잠잠하기만 하지만 오늘 오전 사이 비가 시작돼 낮 동안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차츰 서쪽 지역부터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를 쏟아내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오후부터 퇴근길 무렵까지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장대비가 퍼붓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전북에는 120mm 이상이 예상되고 경북 북부와 경남 지역도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4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면서 경북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해제되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 사이엔 맑겠지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문화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